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종목 전망대 시간에서는 네페스, 젠퀴릭스 등 대략적으로 한 10가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종목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땐 중소형급 종목들이 좀 많고 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우선주도 있는데, 사실 거래 정지된 거나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전망이라는 것 자체를 내놓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있는 어떤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씩 살펴볼게요. 우선 그 네페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페스는 그 지난 금요일자의 상승이 좀 잘 나와줘서 이 추세 라인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라인 구간대가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매물대인 34,000원대만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장대 음봉이 나왔었던 36,000원대까지도 단발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좀 기대한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약간 약수익 구간대, 뭐 2% 3%대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는 기간은 한 달에서부터 한 3주 정도가량 걸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고비를 넘어서고 있는데, 사실 이런 자리가 탄력이 그렇게 강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네페스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양호하게 전개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매출 감소와 적자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이 됐었던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젠큐릭스. 안타깝습니다. 이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쌍봉형 파동이 나오고 여기에서부터 한번 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금 대량의 매도세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주포가 거의 끌고 내려갔었던, 주포가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서 상당히 좀 처지는 그런 흐름인데, 뭐 기업 자체가 내용이 아주 뭐 강하거나 이렇게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젠큐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넥스 시장에 뭐 상장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자 진단, 뭐 동반 진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많이 난다라기보다는 지금 시가총액 사이즈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량의 음봉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점은 그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수급선상에서는 단발적인 반등 정도까지는 가능하겠는데, 수익 구간대까지는 상당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을 다루고 있었던 주포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간 것이라고 하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두텁고,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본전 매도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중 확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2만원 선에서부터 19,000원 사이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의견 좀 들어보겠는데요. 뭐 올라갈 때도 화끈하게 올라갔던 것은 맞지만 이미 추세가 깨져버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사실 시간이, 제가 앞에 동그라미 길게 옆으로 놨던 자리들처럼 정배열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종목이 악질이면서도 상수법인 게,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급락을 시켰다가 급락시키면서 팔고 다시금 재매집 했다가 또 뛰어 올리는 아주 좀 지저분한 그런 패턴을 좀 보여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다루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비중 자체도 많이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될 만한 그런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감안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반등시 비중 축소.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저 그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뭐 주식을 뭐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팩사백 관련돼 있는 이슈로서 그 임상을 중단한다라는 사실을 공시하기 전에 회사의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뭐 팔아치웠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아직 팩트가 나온다라든지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왔던 상태인데, 일단은 거래가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사실 매출액이 그 100억을 못하는 기업으로서 한 해마다 거의 뭐 분기마다 100억씩 적자를 치는데, 어떻게 분기마다 이런 식의 어떤 적자가 나올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3개월간의
100억이면은 그러니까 월에 거의 한 30억 이상까지 쓰는 건데 매출액이 2억이 나는 회사에서 30억 정도가량 이 파티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뭐 거의 하루에 1억씩 쓰는 꼴이죠. 여튼 뭐 기업 자체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이 팩사병 말고도 다른 제품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더욱더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선기간 부여라든지 그 다음에 실질심사 가야 할 코스가 굉장히 좀 깁니다. 차라리 마음 편히 계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이 이제 거래 정지당했을 때에 대한 어떤 부분은 회사 대표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나중에 이제 풀릴 때는 풀린다라고 거의 뭐 떠들썩하게 한 번씩은 나올 겁니다. 뭐 그때 가서 한번 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EWK, 우리 주식을 좀 오래 하신 것 같기는 하세요. 근데 종목들이 이상하리만치 막 너무 막 바닥을 너무 기는 종목들이 조금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게 정배 상태에서 만약에 행여나 이런 자리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큰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장기평선 타고 올라올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역배 상태로서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로 흘러가는 건 그건때이죠. 이런 식으로 역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 공략을 들어가시면은 바로 수익이 또는 횡보세가 좀 굉장히 좀 지루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젠큐릭스가 이런 패턴이란 말이죠. 젠큐릭스가 여기서부터 하락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WK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좀 들어가셨던 것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아니면 더 앞쪽이던지. 근데 예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반등을 줬는데 지금은 반등을 못 줘요. 지금은.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제 가시지 마시고, 뭐 수익 구간대는 박스권 구간대라서 한번 단발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수익 매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욕심낼 거 없이 본전 수익 구간대에서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쪽으로 한번 잡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SB 시스템즈, SB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을 한지 그렇게 오래됐던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9,500원대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런 자리죠. 9,500원대. 이것도 사실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매매를 하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삼성, 그 다음에 아니면 대형주라든지 뭐 어떤 큰 대형주를 가지고 뭐 매매를 했을 때는 그래도 뭐 변동성이 좀 작으니까 마음의 안정세라 좀 되긴 드실 텐데, 상당히 좀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포트를 복구를 하려고 하게 되면 뭐 특별한 방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바닥을 찍고 올랐던 상태에서 매수엔 좀 들어와 있고, 앞선 구간대 8,000원대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금 뭐 9,500원대, 만원대까지는 재도약이 가능합니다. 8,000원대 강한 매물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할 때까지가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까지는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이왕에 기다리신 겸해 좀 더 기다릴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실적 양호하죠. 적자 분기별로도 그렇게 많이 안 보는 회사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보할 만한 가치는 있다. 다만 다음부터 매매하실 때는 상장한 지 1년이 안 된 그 미만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공략 들어가지 말고 좀 유보를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종목 우리선 FNG. 자, 우리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50원대,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타려고 한 자리나 21 이평선 이런 부근대에서 매매수를 하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자리는 나쁘지 않은 만큼 여기서는 고개 한번 내밀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고개 한번 살짝 내밀어 주게 되면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한번 보시면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에 대한 자리들은 전고점 라인 구간대는 2300원대에서 2400원대쯤 그 자리가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겨울철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조류독감 돌고 그 다음에 닭고기 관련된 이슈들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겹치니까 한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1분기 때 흑자 전환했던 이유 자체가 뭐 일단은 집에 계신 분들 방콕 쪽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서
뭐 2분기 때도 계절적으로 역시 마찬가지죠. 어, 여기는 뭐 그 4분기 때는 일회성 비용을 좀 반영하느라 적자가 이렇게 있었지만은 연말에 4분기 때 일회성 비용들을 털어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뭐 매출 때문에 적자를 크게 봤던 것은 아니다. 뭐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현재 있는 위치에서 2,4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좀 더 보셔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인콘 같은 경우는 2,500원대. 와, 이거 참 어렵네요. 인코니가 그러니까 올해마저도 사실 적자가 나버리면은 안 돼요. 내년도에는 뭐 관리 종목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자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적자 구조를 가져가다 보면은 힘들 수가 있겠죠. 지금 멀쩡한 기업들도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뭐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점은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현금이 있다는 얘기죠. 버티긴 버티는데 과연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때에도 단기순이익 100억 이상 처벌했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도 그 이 적자 국면, 적자 모멘텀을 해소를 못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는 수급선상에서 한 번 더 올라친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1600원대에서도 1500원대까지 가능합니다. 이때 가셔서 비중을 덜어낼지 말지를 한번 결정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EUB 요거는 그러니까 EUB라는 것 자체는 원래 우선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는데 이제 배당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선주하고 EUB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배당에 대한 경향이 강할수록 저 주권을 매매를 많이 하시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뭐 유동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EUB 유동성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두 번째 수급 자체도 일단 나쁘지는 않고, 지금 5천원대 편입하셔갖고 시간이 5천원대 맞으신가요? 5천원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게 5천원대가 아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이거는 가격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EUB가 맞는지. 5천원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시작했을 때가, 상장했을 때가 4,960원대니까 그러면 이거를 뭐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눌려주게 되면 4,000원대 언더에서 샀던 만큼 5% 정도가량 비중 확대를 하셔서 평단가를 5,000원에서부터 4,000원대의 중간인 4,500원대나 그 이하짜리까지 만들어 놓게 되면은 매물 저항 때 있는 이 4,400원, 4,500원 이 라인 구간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건 매수 가격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이처셀 뭐 참 기업이 조금은 전체적인 어떤 그 힘 자체가 좀 빠지는 것은 아닌가. 1분기 때 적자를 받았던 것도 상당히 좀 아쉽긴 하고요. 뭐 부채는 없고 뭐 회사에 자금 쌓아놓은 게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실하게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다만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등락이 좀 심하죠. 네이처셀. 여기 있는 추세 라인 구간대 돌파 나오면서 오늘까지 좀 추가 상승 한번 나와줬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매물 저항대가 만원대 초반자리에 있어서 이걸 뚫고 가려면은 장대 항봉을 쳐야 되는데 다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때마침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를 책정해드리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현재 있는 수급적인 라인 구간대에서는 1차적으로 1,500원대에서부터 만원대까지는 보인다. 이게 어제차 차트였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전략이 좀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새무리가 좀 심해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는 화끈하게 하루 이틀밖에 안 올라가고 그 뒤로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도 지루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못 들어간다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손절하죠. 스스로 손절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매수가 대비해서 약간의 어떤 수익 구간대 뭐 이렇게 추세라인 구간대 돌파한 자리들 괜찮긴 합니다. 근데
원래 그 변동성 자체가 윗꼬리도 심하게 달고, 윗꼬리 한다는 얘기 뭐예요? 장중에는 올라가면서 나한테 기대감을 주겠지만 그 뒤로 시세가 아주 연속되고 이어져서 나오지는 아니한다. 이 점 감안하셔서 수익들 한번 잘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쌍레이더 풀 꼭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종목에 대한 전략 종목 신규 종목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자 종목 전망대는 이쯤에서 이제 갈무리 할 텐데, 그 전체적으로 역배 상태에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습성, 그 다음에 시장에서 너무 유동성이나 너무 인기가 없는 종목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 종목 할 정도는 돼야 너도 나도 서로 수급이 몰려버리면서 종목이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너무 이름 없는 종목들 공략 들어가시면은 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자 접수가 됐었던 네페스에서부터 네이처셀까지 종목들에 대한 전망이었었고요. 매매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지지라인 때나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정해 드렸었던 종목도 있겠습니다만, 뭐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판단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그 비중 확대라든지 아니면 무리하게 평단가를 낮추는 이런 어떤 진행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 점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전망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